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중 몇 가지라고 했는데요. 가장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법인으로 바꿔요.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는 원래부터 개인인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해도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법인 설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있다라고 하면 요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낮은 세율.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없거든요. 저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지만 세금 내는 거 실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안 낼 수는 없으니까, 다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합법적으로 좀 적게 내고 싶다 그러면 이 표만 보더라도 보이시죠? 세율 차이가 커요. 개인은 내년부터 45%까지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현재는 42%가 최고 세율이거든요. 여긴 지방세가 별도로 10%, 4.2%가 있어요. 국세의 10%니까 4.2%. 그러면 45%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49.5%니까 50% 세율이에요. 내가 1억을 벌면 5천만 원을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근데 5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이 정도 되는데 이건 아마 10억이 될 것 같아요. 10억.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법인 같은 경우는 10억 구간이 여기죠. 그럼 20%잖아요. 단순히 딱 보기만 해도 25%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0억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1억을 하게 되면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감이 안 오니까 10억을 합시다. 10억이 남았어요. 단기순이. 그럼 여기서는 5억을 내야 되는데 누진공제 빼고 뭐 5억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얼마 내야 돼? 2억만 내면 되니까. 누진공제 빼고요. 그러면 3억을 어쨌든 3억이라는 돈이 더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 통장, 내 개인 통장이든지 법인 통장이든지 어쨌든 법인 통장 안에 3억이라는 돈이 덜 나가니까 요거를 생각을 합니다. 낮은 세율 때문에 많이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단점도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리고 투자. 개인 사업자는 동업기업 형태로 이제 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동업으로 하는 거. 만약에 그 동업자가 돈이 별로 없으면 또 자금 조달이 또 힘들겠죠.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개인 기업은 약간 한계가 있어요. 은행은 이제 또 어느 정도 우량 회사로 보이는 회사한테 이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은데 대출을, 그러니까 좋지 않으니까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좋으면 대출이 안 나오겠죠. 근데 정말 아이템이 좋은 게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이렇게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근데 액면가액으로 증자를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괜찮은 데라고 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형태로 해서 액면가액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식 발행 초과해서 한 1000만 원 받았다. 단위가 너무 작긴 한데 그렇게 했다. 그럼 900은 어쨌든 더 들어오는 돈이 되잖아요. 아이템이 정말 좋은 경우에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괜찮다. 요새는 뭐 4차 산업 관련된 것들이 뭐 많이 되나 봐요. 그런 경우에 법인은 이제 이렇게 증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법인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직원 입장에서 이왕이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무언가가 있어. 세무사 사무실도 세무사 사무소 말고 세무법인 하면 더 커 보이고, 실질적으로 더 크긴 한데 어차피 하는 일은 똑같거든요. 회계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법인 하면은 저 4대 그 회계법인 말고는 뭐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회계법인이 더 뭔가 더 커 보이고, 그래서 법인을 이제 입사를 하고 싶어 하고,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한계가 있어요. 법인이 훨씬 할 일이 많습니다. 관리해야 될 것도 훨씬 많고. 그럴 때 이제 인재가, 이제 회사가 커갈수록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법인 사업자가 좀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인재를 뽑을 때 연봉으로도 이렇게 데려오기도 하지만 스톡 옵션을 주기도 해요. 아, 이런 거 받아보고 싶어. 받아보고 싶어.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연봉 이외에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 사업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스톡 옵션은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입사 몇 년 후에 행사할 수 있는 그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근데 회사가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보다 당연히 가치가 많이, 좋은 회사들은, 이런 인재를 데려오는 회사들은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이렇게 주가가, 비상장 법인이라도 주가가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실은 현금보다는 이런 게 좋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근데 뭐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주가가 훅 떨어질 수도 있죠. 뭐 사업이 완전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 주식 매수 선택권이니까요. 행사 안 하면 되죠. 근데 이왕이면 잘 되는 게 좋고, 그런 거를 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받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 경우 개인 기업보다는 법인 기업을 선호하고, 회계 담당자 역시 개인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같은 업무를 할지라도 이 정도 같은 업무를 한다 그러면 법인에서는 이만큼 더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력 관리를 이제 우리는 하다 보니까 법인 기업 다녔는지 개인 기업 다녔는지 요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이 정도 다녔으면 뭐 정도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이제 이력서에서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사업자 단점이 있어요. 저 위에서 이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단점이, 이거는 이제 법으로 만들어진 사업자예요.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개인은, 우리 자연인은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주민등록을 하니까 이제 그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하는데, 법인은 법으로 이제 만들어진 법인체죠. 인격체죠, 인격체. 그래서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뭐 물론 이제 개인도 법으로 보호를 받지만, 그 개인은 스스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알아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인은 뭐 돌아다닐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에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나열이 또 되어 있죠.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직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주주도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비율만큼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작은 데들은 100% 갖고 있긴 하지만, 주주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배당이에요. 배당. 통장에서 돈을 막 빼갈 수가 없어요. 주주라고 해서.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 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고요. 세법, 이제 법인세법이겠죠.
법인세법은 그에 맞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이제 법인세법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 법인세 정기 신고할 때는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세무조사 할 때, 여기 부당하게 거래한 게 있네? 그런 거가 있으면 이제 본세 추징이 되면서 가산세도 다 추징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회사 경우 상법 제3편 회사 사장 주식회사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한번 여기 이제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한번 보시라고 제가 캡처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주식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한명회사에 대해서도 있고 합자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식회사 여기를 이제 보는 거죠. 이거는 법령정보센터 거기 들어가면은 상법 치면 이거 나오거든요. 이거 내용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 할 수는 없고 이걸 보시라고 캡처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인 통장을 개인인 대표가 함부로 유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규모가 작은 데일수록 법인의 대표자가 이제 개인 통장처럼 처음에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관리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데들은 이미 다 웬만한 거래를 다 해놓고 세무대리인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합법적이지 않은 것들은 다 가지급금이 돼버리는 거죠. 증빙도 그때그때 챙겨놓지 않았다라고 하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법인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알려줘야 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고 뭐 그 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냥 통장을 개인 통장처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횡령으로 볼 수 있어요. 횡령. 저는 횡령은 아니었고 가지급금이었거든요. 가지급금이고 이거를 나중에 다 상환도 했는데 이거를 횡령으로 봐가지고 소득처분 한 것까지 저는 봤었어요. 그 금액이 되게 컸어요. 70억. 그러니까 세금이 70억이 나왔어요. 횡령으로 봐가지고. 근데 1년치. 그러니까 정말 큰 금액 150억. 150억 정도 됐나 보다. 그럼 7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도 당연히 가지급금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 반제를 했는데 그거 자체를 횡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횡령이라고 하면 이제 감옥도 갈 수 있는 거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고 감옥도 가야 되고. 그래서 개인사업같이 법인사업자를 관리해서는 안 되고요. 회계 담당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위에서 하란 대로 하면 안 돼요. 제 기준에는 그래요. 이게 나중에 잘못됐을 때 그 담당자는 너이지 않냐. 너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야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 그 막 뉴스에서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격리 뭐 이렇게 뭐 회계 담당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이 처리를 했으니까 어쨌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위에서 시켰으니까 했다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조사를 받아서 뭐 어떻게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업무 지시를 받아요. 근데 이게 회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 회계 담당자인 거죠. 리스크가 있는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은 3자 밖에 있긴 하지만 결산을 보다 보면 안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시로 얘기를 해주는 게
그래서 무조건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안 되고, 가지급금이 쌓이면 그게 이제 대표자한테는 빚이기 때문에 정말 그건 빚이에요. 빚. 갚아야 돼요. 이자도 4.6%로 높죠. 그래서 높기 때문에 뭐 가지급금이 막 많으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그 법인은 좀 더 많이 까다로워요. 개인사업자보다는. 개인사업자는 그냥 매출 누락 없으면 되고요. 불필요한 회사 비용,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닌 것만 있으면 돼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뭐 돈을 어떻게 쓰던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관리하는 게 자기는 싫다 하는 사람들은 법인 설립 안 해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단순히 세율이 낮아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낮은 세율의 함정이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딱 아까 비교를 해봤을 때 법인세율, 개인소득세율 봤을 때 20%, 45%막 이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대표자가 어쨌든 자기가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대표자보다 열심히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월급이 제일 높잖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그 급여를 받아요. 그럼 그건 근로소득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가 주주일 가능성이 많아요.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잘 되면 인센티브도 줘요. 상여금, 뭐 보너스. 그거는 근로소득이에요. 합치다 보면 이거 배당 뭐 근로소득 뭐 이런 거 합치다 보면 그거 종합소득이거든요.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을 받아요. 다만 이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니까 자금이 이제 그 통장 안에 더 있기는 한데, 가져가는 개인 사업자는 그 해에 남은 거에 대해서 다 세금 계산해서 다 내야 되는데, 법인은 그 안에서 가져가는 것만큼만 세금을 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종합소득 세율이다. 대표자 입장에서.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 임원들은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보수 규정이 있어줘야 돼.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법인 설립을 해요. 지금은 표준 정관에도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임원 보수에 대해서도 있기는 한데, 옛날에 설립을 해가지고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사업장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관을 개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그 상태 별로 정관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냅둬버리고 그냥 인건비 뭐 급여 얼마 주고 뭐 상여금 얼마 주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임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정관에다가 규정을 해놓는 거죠. 한도에 대해서. 그래서 법인은 대표자의 것이 아니라 구성된 주주의 것이고, 주주 역시 회사의 소유 지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배당 등으로 처분받아야 하는, 배당 등으로 처분받는 것만 주주의 몫인 거예요. 이걸 청산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우리가 보통 회사를 볼 때 계속 기업이라고 봐요. 내가 지금 설립을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기업을 계속 운영한다 생각하고 이거를 하지, 나 지금 설립해가지고 나 내년에 폐업할 거야, 이렇게 하고 회사를 차리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목적 법인은 그럴 수 있죠. 유동화 자산 뭐 이런 아까 100원짜리 한 주당 100원인 그 자본금 그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데들은 있을 수 있어요. 딱 그게 사업이 종료가 되면 청산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들, 특수목적 법인들. SPC 뭐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회계법인에서는 SPC 관리도 합니다.
근데 법인세 신고하고 뭐 하는 거는 다 똑같은데 조금 좀 많이 달라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자본금 100원짜리도 있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회사를 얼마 있다가 폐업하려고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없죠. 계속 쭉 가려고 하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주라고 할지라도 배당 등으로 처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사업자는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좀 맞지 않은 사업자들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대표자 주소 변경, 사업장 주소 변경, 증자, 뭐 감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감사인도 변경되고 뭔가 변경이 되면 등기부등본 다 변경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들은 뭐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냥 사업하면 되거든요. 근데 법인은 증자를 하게 되거나 이제 자본금을 이제 넣게 되면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요. 이 등록면허세가 저렴하지 않아요. 저렴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3배 중과세가 돼요. 지방에서 설립하는 것보다 이게 사실 얼마였지? 한 5% 됐나? 5% 정도 됐나 봐요. 4.5%인가 보다. 4.5% 돼가지고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 등록면허세가 서울은 450인 거죠. 10억이면 4,50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지방이라고 하면은 경기도, 수도권 이런 데라고 하면 수도권 가밀 지역이 아마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방은 1.5%니까 3배 중과세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또 추가적으로 내야 돼요. 증자를 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그 증자한 것만큼 더 내야 되고. 그래서 관리가 까다롭죠. 법무 관리도 해야 되고, 당연히 법에 의해서 태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법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재무제표도 무조건 복식부기에 의해서 제출을 해줘야 되고, 개인사업자는 뭐 추계신고도 할 수도 있고, 규모가 작으면 여러 가지 신고 방법이 있는데 법인은 좀 까다롭습니다.